텅 빈 도로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인도 끝자락에는 빗물 고인 웅덩이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버스 핸들을 조심스럽게 잡은 채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을 밟고 있었어요. 마지막 승객을 내려준 뒤라 차 안은 고요했어요. 그는 옆유리를 통해 바깥을 살펴보았어요. 차량 불빛이 드문드문 지나갔고 사람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습기가 도는 공기는 여름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어요. 그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둔 채 창문을 닫았어요. 운전석 주변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 오래전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딸은 유치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딸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내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부분이었던 셈이었어요. 브레이크 등이 번쩍이면서 버스가 서서히 정류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평소라면 사람이 없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정류장 의자 근처에서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강민우는 급히 속력을 줄였어요. 혹시 이 시간에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이 시간에는 택시조차 잘 잡히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운전석 창문을 조금 내리고 주변을 살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강민우는 갈등하다가 버스를 멈추고 내려갔어요. 그녀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곱씹는 듯 보였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강민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어요. 여학생처럼 보이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울다 지쳐 멍해진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강민우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밖에 혼자 남아있는 건 위험해 보였어요. 여기서 밤새면 춥고 위험할 텐데요. 막차도 이미 끊겼고 택시도 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 다시 터지려는 듯 어깨가 살짝 들썩였어요. 강민우는 더 물을 수도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갑작스레 오래전 딸 아이가 떠오르며 가슴이 저릿했어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더 힘들 테니 날 밝을 때까지 차고지에서 잠깐 쉬는 게 어때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려 애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우는 그녀를 버스 안으로 안내했어요. 아직 엔진 열기가 남아있어서 차 안은 비교적 따뜻했어요.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좌석에 몸을 기댔고 강민우는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버스가 천천히 움직여 차고지를 향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계속 말없이 울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뒷모습을 힐끔힐끔 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아픔이 함께 어두운 밤을 채우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 한밤중에 데려다주고 싶어도 그녀가 원치 않는다면 섣불리 어디로 가자고 권할 수도 없었어요.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강민우는 시동을 끄고 직원을 찾았어요. 야간 당직을 서는 박지현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박지현은 승객을 데리고 들어온 강민우를 보고 살짝 놀란 기색이었어요. 이 시간에 웬 손님이신지요? 그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류장에 혼자 있길래 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어렵다고 해서요. 박지현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학생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저기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지금은 몸을 녹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학생은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힘없는 소리였어요. 강민우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스스로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은 딸을 여전히 찾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여학생은 차고지 휴게실에서 쪽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박지현이 담요와 따뜻한 음료를 챙겨주자 그녀는 여러 번 작게 인사했어요. 강민우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울컥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새벽녘까지 차고지 인근에 머물며 혹시 모를 상황을 지켜봤어요. 여학생이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가 너무 지친 기색이어서 도망치듯 나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박지현은 사무실에서 간단한 일을 처리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에 강민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사님, 저 친구 밤새 울던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강민우는 손가락으로 컵을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어요. 나이는 대충 20살쯤 되어 보이는데 대학생 같더군요. 박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일단 아침이 밝으면 제대로 얘기 들어보고 혹시 도움을 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강민우는 응시하듯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고지 너머로 식은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음이 자꾸 울렁거렸어요. 잃어버린 딸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걸 티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타이밍이라고 느꼈어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차고지 한켠에서 준비된 간단한 국물과 빵 냄새가 퍼졌어요. 회사 측에서 아침 식사를 배급해주는 날이었어요. 박지현은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이제 조금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학생은 잔뜩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한숨과 함께 잠에 덜 깬 목소리를 내었어요. 아, 네, 감사해요. 강민우도 배급대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미역국이 은은한 향을 풍겼어요. 그녀는 여전히 뭔가에 짓눌린 듯 풀죽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식판을 건네주었어요. 아침 좀 드시고 기운 차리는 게 좋습니다. 이 근처에 편히 머물 곳이 없는 모양이죠.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약간 풀린 표정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급해서 그냥 차고지를 찾아온 거라 무턱대고 민폐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강민우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시간에 길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괜찮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겠어요. 혹시라도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학생은 식판에 시선을 떨군 채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작게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정다은이에요.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고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강민우는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다은이라는 이름을 듣고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가슴이 이상하게 콩닥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닌다고 했죠. 학기 중인가요? 다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학기 중이에요. 요즘 방학이랑 겹쳐서 강의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알바도 해야 하고 집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강민우는 그녀를 살짝 안쓰럽게 바라보았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의 갈등이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닐 거라 짐작했어요. 그렇다고 낯선 이에게 전부 털어놓기도 쉽지 않을 터였어요. 오늘은 일단 충분히 쉬었다가 상황을 천천히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은 우선 몸부터 회복하는 게 좋아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을 먹는 손길에서 겨우 안도의 숨이 느껴졌어요. 강민우는 은근히 그녀의 손목 근처를 보며 혹시나 딸이었던 아이에게 해줬던 기억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장신구나 흉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박지현은 그 두 사람을 보며 미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강민우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운 표정이 감지되었어요. 무엇을 연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그가 이 상황에 깊은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민우는 잠시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차고지 옆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10년 전쯤으로 돌아간 기억을 떠올렸어요.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던 시절,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내는 당시 7살이던 딸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내는 새로 거처를 옮긴 뒤 연락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를 바꾼 건지 이사도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 딸아이의 행방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 접근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강민우를 원망했고 딸에게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강민우는 딸의 이름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후회했어요. 친구들은 그에게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강민우는 그저 마음 한켠이 계속 텅 비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을 계속해야 생활이 되니 운전기사 일이라도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차고지 안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은이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작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 일정이 있나요? 아니면 잠시 더 쉴 건가요? 다은은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학교에 가긴 좀 그래서 오전에 여기 있다가 오후쯤 나갈까 해요. 집에는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강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지현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다은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지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기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서 재우다 보낼 수도 없고 방이 필요하면 단기로 머무를 숙소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민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돌봐야겠네요. 당장 집에 갈 데가 없는 것 같으니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여기서 머물면서 고민하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현은 그 대답을 듣고 더 묻지 않았어요. 강민우가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섣불리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은은 차고지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이른 점심 무렵이 되자 강민우는 도시락 2개를 구입해 와서 다은에게 건넸어요.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죠.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다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가 식사를 하는 동안 강민우는 운행 스케줄이 오후 늦게라는 걸 확인하고 잠시 여유를 느꼈어요. 그녀에게 혹시 필요한 게 없는지 묻기도 했어요.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지만 깊숙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은은 차고지 안을 둘러보며 버스의 출발과 도착을 지켜봤어요. 때때로 바쁘게 움직이는 기사들과 승객들의 발걸음도 구경했어요. 강민우는 그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말을 붙이지 않고 멀찌감치해서 지켜봤어요. 그렇게 서너 시간이 흐르자 다은이 다가와 작게 말을 걸었어요. 기사님, 정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왠지 기사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강민우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곧바로 의미하는 바를 알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묘했어요. 마치 가족을 오래전에 떠나보낸 뒤
처음 느끼는 따스함이었어요. 굳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도 이상하게 다은 씨가 남처럼 안 느껴져요. 다은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고백했어요. 사실 어릴 때 아버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사는 집에선 아버지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니까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진짜 친아버지가 어디선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꼭 찾고 싶었어요. 강민우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자신의 딸도 혹시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상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찾고 싶다고 했죠. 어떤 단서라도 있나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말씀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알고 있는 건 제가 어렸을 땐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뿐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 정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막연히 도시에 있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강민우의 머리는 복잡해졌어요.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가 혹시 자기 자신인 건 아닌지 또는 그냥 우연히 비슷한 상황인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도 드러내놓고 내가 너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강민우는 오후 운행 준비를 해야 했어요. 차고지 밖으로 나가기 전 다은에게 당분간 지낼 곳이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여전히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기숙사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 집을 전전하기도 머쓱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야간 운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주세요. 이 번호가 제 연락처입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다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맙다며 미소를 보였어요. 강민우가 버스를 몰고 운행을 나간 뒤 다은은 차고지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박지현은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도 가끔 다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다 이 기사님과 인연이 닿았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다은은 어제 일이 너무 급해서 정류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마침 강민우가 와서 도와줬다고 간단히 답했어요. 박지현은 다은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어요. 기사님이 그렇게까지 챙기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무뚝뚝한 분인데 다은 씨한테는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다은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신기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그러다 다은이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번호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해봐야 하나? 그냥 또 싸울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하고. 박지현은 그 말을 듣고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을 잘 모르니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어쩌면 다은이 새아버지 문제로 크게 다퉈서 가출한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강민우는 오후 운행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른 승객을 태워 이동해야 하니 집중해야 하지만 다은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7살 무렵까지 아버지가 있었다. 그건 자신의 딸이 떠나간 시점과 일치했어요. 게다가 이름도 정다은이었어요. 그는 원래 딸의 이름을 강다은이라 지었어요.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시각은 저녁 8시가 넘은 때였어요. 박지현이 아직 퇴근 전이어서 강민우는 그녀를 먼저 만났어요. 혹시 다은 씨는 어때요? 아직 있어요? 박지현은 휴게실 방향을 가리키며 작게 웃었어요. 아직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강민우는 급히 휴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은은 휴대폰으로 무언가 검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문을 닫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반가운 듯 미소 지었어요. 운행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늦게 끝나셨네요. 강민우는 간단한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그리고 다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 근처 분식집에서 뭘 좀 사오면 어떨까요? 다은은 허기를 느낀 듯 잠시 배를 만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여기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차고지를 나와 근처 분식점을 찾았어요. 강민우는 따뜻한 우동과 김밥을 주문했고 다은은 오므라이스를 시켰어요.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친 뒤 길을 걸어 차고지로 돌아오는 도중 다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기사님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딸이 있으세요? 강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어요. 이어서 작게 대답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 지냅니다. 다은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기사님 사정과 비슷한 건지 궁금했어요. 강민우는 뭐라 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세상 일이 참 복잡하니까요. 근데 혹시 다은 씨는 예전에 이름이 달랐던 적은 없었나요? 그는 내심 긴장하며 물었어요.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이름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계속 정다은이었어요. 다만 어머니 성을 따라간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강민우는 정이라는 성씨가 자기 아내의 성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아내는 분명 정씨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마음이 격하게 두근거렸어요. 차고지에 돌아오자 강민우는 잠시 휴게실에서 다은에게 앉아있으라 말하고 자신이 서랍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예전 가족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 그리고 딸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중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숨을 고르며 다은에게 다가갔어요.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 익숙한 모습이 있나요? 사진 속에는 7살쯤 된 여자아이와 젊은 부부가 함께 서 있었어요. 강민우는 사진을 건넸어요. 다은은 사진을 받아들고 살펴보다가 아이의 얼굴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직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아이 어딘가 익숙해 보여요. 근데 분명 제 어릴 적 사진과 똑같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분위기가 비슷해 보여요. 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고 해요. 내 딸 이름이 강다은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성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다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뒤흔드는 듯 했어요. 기사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 강다은이라는 거군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강민우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4살 때 찍었고 나와 아내의 얼굴이 함께 나왔어요. 아내의 성은 정씨였죠. 그래서 정다은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듣지 못했나요? 엄마가 예전에 강 씨랑 결혼했었다는 거. 다은은 이성이 사라진 듯 허공을 보았어요. 머리를 쥐어뜯듯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작게 웅얼거렸어요. 엄마가 본인 결혼 이야기는 자세히 말 안 해줬어요. 그냥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요. 혹시 진짜 아버지가 맞다면 나와서도 안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는지 따지고 싶기도 해요. 강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역시 딸을 찾기 위해 결심을 못한 세월이 길었어요. 이런 상황을 야속해 하는 다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나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이혼 직후 아내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난 무능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세월만 흘러버렸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다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강민우 또한 눈물을 삼키듯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헤매다 마주친 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상 그 사실이 확인되려 하니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쩌면 정말 우린 아버지와 딸일지도 모르죠.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에 돌아가야 하나요? 엄마에게 사실을 물어야 할까요? 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로의 감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들이닥쳐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다은도 자신이 무작정 버스 기사를 따라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딘가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박지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다은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의 강민우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하고도 남았어요. 며칠 후 다은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선 여전히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새아버지와도 얼굴을 마주치기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해야겠다는 일념이 생겼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과거에 강민우와 살았지만 이혼했고 다은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뒤 재혼했다는 걸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강민우를 찾아갔다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너에게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할지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다만 우리 둘 다 미성숙했고 널 잘 지키지 못했지. 다은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헤쳐나가야 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새기다가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차고지 근처 식당에서 강민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야간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전화했어요. 엄마가 기사님이 제 친아버지 맞다고 했어요. 이젠 확실해요. 제가 기사님 딸이에요. 강민우는 그 말에 온몸이 풀리는 듯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월을 잊고 바라만 보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사실임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다은은 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원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그냥 이대로 조금만 안아줘. 강민우는 그녀의 손을 붙들고 끌어안았어요. 서툰 포옹이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다은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냈어요. 그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여러 번 반복했어요. 언젠가부터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에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거리감이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지현은 휴게실 안에서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다은은 마침내 집에 들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후 짐을 챙겨 나와 독립을 결심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강민우와 주말마다 만나 교류하기로 약속했어요. 새아버지와의 갈등은 한 번에 풀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짜 아버지를 만난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강민우는 차고지 근처 고시원 방 하나를 임시로 얻어주었어요. 다은은 그곳에서 지내며 조금씩 학업을 이어갔어요. 강민우는 운행이 없는 날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딸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살폈어요. 때로는 사진관에 가서 함께 증명사진을 찍고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작은 일상마저도 처음 겪는 부녀 간의 교감이었어요. 차고지 직원들은 강민우가 딸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박수를 보냈어요. 다은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도 오갔어요. 다은은 수줍지만 밝은 웃음으로 그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가족의 회복이었어요. 어느 늦은 밤 강민우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은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이 된 건 아니었어요. 서로 할 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불쑥 만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강민우는 다은의 모습을 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 있으면 춥지 않니?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버지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혼자 방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도 나고 걱정도 커져요. 아버지를 보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거든요. 강민우는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딸을 이렇게 불러주는 목소리를 평생 못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버지로서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오늘 힘든 일은 없었나 보네. 이제 나도 운행 마쳤으니 같이 따뜻한 밥이나 먹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밤거리를 지났어요. 한때는 남남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부녀 사이가 되었어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늦게나마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재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을 맞춰 걸어갔다고 해요. 차고지 앞에는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우에게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밤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언젠가부터 그가 바랐던 것은 특별한 부귀영화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저 잃어버린 딸이 안녕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렇게 불현듯 이뤄졌어요. 다은은 아버지의 옆에서 작게 걸음을 맞추며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해볼게요. 앞으로는 다시는 혼자서 울고 있지 않을 거예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별다른 대답 대신 한쪽 팔을 살며시 다은의 어깨에 둘렀어요. 다은은 그 감촉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활짝 웃었어요. 도로 위에는 이제 사람 그림자가 거의 없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만큼은 한없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렇게 부녀는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밤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강민우와 다은은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어요. 다은은 아버지의 옆에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강민우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너무 잘한 선택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여전히 텅 빈 채로 살고 있었을 거야. 다은은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래도록 쌓아왔던 그리움이 이제야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는 우리 서로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별다른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잃어버렸던 시간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듯한 따스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밤길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만큼은 더없이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부녀는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켜가기로 다짐하며 나란히 걸음을 이어갔어요.